서천국 교과서 총정리고요. 별표 위주로 할 거고요.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을 거고, 내용이 우리 이런 거 있었지라고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갈 건데, 특히나 필기본 보시면은 누가 봐도 아이패드로 쓴 거죠. 얘는 손으로 썼고, 유난히 진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기출이기 때문에 진한 거 위주로는 이게 기출로 직접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과부터 1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도시 관련된 거였죠. 도시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이었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하나 넣는 거였나 막 이거 메데인에다가 그랬더니 범죄율이 내려갔다라면 그거 하나도 나오고, 다음에 그 이제 오스트리아에다가 되게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만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막 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생기를 불러넣어서 거기가 투어리스트의 장소가 되기도 했었고, 이제 서울로도 있었죠. 서울로랑 여기에 이제 무슨 파크 같은 거 만들어서 좋았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었죠.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뭐의 개념이 조금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냐? 완전히 재개발을 했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보존을 하면서 거기에 약간 이미지네이션을 넣은 거죠. 창의력을 좀 더 넣어가지고 이제 보존의 개념을 조금은 소중히 여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라는 게 약간 유기체고 늙고 지치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꾸준한 노력 같은 것은 무조건 내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To breathe, 그러니까 약간 걔네들한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bring new energy라고 나왔네요. 뉴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빌딩 같은 것들은 무조건 must be constructed, 이제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오래된 인프라스트럭처, 오래된 기반 구조 같은 것들도 이제 수리가 되거나 대체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황폐화가 되기 마련일 거라는 거예요. come to 동사 원형으로 쓴 거기 때문에 ruining으로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6번에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이 도시 재생이라는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도가 정말 cannot be stressed enough,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데, 이보다 강조할 수는 없는데, 사실 대부분의 도시 같은 것들은 이것을 되게 어렵다라고, 트리키하다라고 여기거든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왜 어렵냐? 이유가 바로 이거 왜 이런 도시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냐? 그것에 달려져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 거기 부동산 개발업자도 있었고, 이거를 뭐 이제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쫓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더 많았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레스트 파티들 간에 히티드한 디베이트가 있었다라 했잖아요. 즉 컨트로버셜이죠.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가 조금 까다로운데? 라고 이제 강조가 많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구부터? 로컬 거버먼트, 정부부터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 오너부터 또는 보존주의자라던가 아니면은 부동산 개발업자들까지 이 사용하지 않은 시티 지역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다. 심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목은 이따가 한 번에 다 살펴볼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서 이제 퍼퓰러한 솔루션은 뭐였냐는 거냐? 여기 바로 나오네. 원래는 완전히 와이프드 아웃, 다 그냥 싹 다 그냥 없애는 거지. 싹 다 없애고 싹 다 다시 올리는 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은 많이 선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호되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선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거든. 디맨드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모던 시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주택도 있었고, 이제 그 운송 부분도 있었고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상업 공간이나 아니면 오피스 공간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려면 많이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오래된 빌딩 같은 것들이 샤이닝한 빌딩으로 만들어졌었고 이제 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정한 비용이 뭐냐는 거거든요. 여기서 진정한 비용 나온 거 있죠. 요거. 요러한 접근 방법, 즉 완전히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뭐였을 것지도 모른다. 아마 그랬을지 모른다. 패스트, 빠르고 효과적이고 이득성이 있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정한 그런 이제 대가가 무시가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대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야 이거 받으러 와. 받으러 와, 주는 새끼야. 벽에 기대지 마.
도시 경관의 역사적인 자취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고향집에서 쫓겨난 주민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가였는데 이런 대가 같은 것들은 조금 무시된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신 안 차릴래? 너 이럴 거야? 건네 받았는데 왜 손을 놓치고 그래? 13번.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이쪽에 있었던 역사적 자치가 삭제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리미티드 민즈 돈이 별로 없는 애들이죠. impoverished 나왔잖아요. 돈이 없는 애들. 돈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내쫓겨야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코스트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던 것에서 이제 뭐를 무시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측면의 디스리가드 무시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도시 재생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뭐 하냐? 더 창의적이고 훨씬 더 공동체 친화적이면서 보다 보존하는 거죠. 이 역사적 유물 같은 것들을 보존하는 측면으로 이제 이런 관점이 조금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네들은 인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옛날에는 물론 이렇게 완전 대규모 재개발 같은 거는 satisfied 무엇을 이제 충족시켜줬냐면은 모던 시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긴 했죠. 하지만 이 보존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힘든 감정 같은 것들은 이게 많이 챙겨주지 못했으니까 이런 이제 장단점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시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에 제목 같은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간 어려운 점들이 좀 나죠. 챌린징. 약간 지금 이 도시개발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들이 조금 있었다. 컨셉이 변화가 있었다. 컨셉이 옛날에는 뭐였는데 완전 재개발. 여기서 약간 보존하면서 창의적인 걸 내키면서 이제 공동체 친화적인 그런 재개발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겠죠. 넘길게요.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필기본 보면서 우리 했었나? 요 필기본을 보고 한 것 같지가 않아.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내용 일치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영이 해. 이게 왜 X야? 네가 그냥 보고 난 다음에 X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봐. 읽고 나서 그냥. 딱 어디 부분이 틀렸어. 이 부분이 틀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도시개발의 세 관점이다. 이 세 관점이 야기했냐? 커뮤니티의 이 유적지를 희생하는 걸 야기했냐? 희생 아니라 보존을 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한 건데 어떻게 파괴했냐면은 좋은 컨디션으로 파괴했냐? 그것도 아니야. 완전 때려부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메데인이죠. 메데인 같은 경우는 폭력과 가난으로 한 몇십 년간 굉장히 suffering from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얘네들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다른 느낌 투데이 요즘 날에는 완전 떠오르는 메트로폴리탄 이코노미가 되었대요. 이 놀라운 디벨롭먼트는 뭐의 결과였냐면 굉장히 획기적인 도시개발, 도시계획 덕분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자들의 쉘터였었잖아요. 레퓨지였단 피난처였단 말이지. 피난처였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들도 조금 있기는 했었단 말이죠. 28층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는 되게 가파른 그 도로 같은 것들이 이 자동차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가 약간 고립되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긴 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컴업 위드 굉장히 클레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선은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겠다라고 했겠죠. 접근을 올려야겠다라고 하면 facilitate도 괜찮아.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84m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죠. 이게 어디까지로 스케일이 오르다로 쓴 거야. 원래 스케일이 뜻이 되게 많아. 스케일이 뭐까지 있냐면은 비늘까지 있어. 그 바깥 그 물고기 비늘. 그걸 스케일이라고까지 하거든요. 저울도 있어요. 되게 많아. 근데 여기서는 오르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동사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스케일 여기 마운틴을 오르는 그런 384m의 에스컬레이터로 만든 거죠. 이게 풀입니다. 일반 대중들한테는 무료로 갈 수가 있고요. 이게 거의 6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총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뒤에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갈게.
그래서 이 칭찬을 되게 이 간단한 변화긴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24번이나 25번 다 별표니까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피스와 자부심과 번영을 여기 이 도시에 가지고 왔고요. 얘네들은 뭐에 너무 힘들었었냐면 unchecked crime이요. 약간 판치는이죠. 제가 이제 이거 만연해 있는이라는 뜻으로 쓸 때 prevailing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된다. prevalent도 괜찮고 우리 한 번에 이제 봤을 거예요. rampant도 괜찮다. 다 만연해 있는이라는 뜻이다. 엄청 만연해 있던 범죄의 소굴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그걸로 되게 오랫동안 고통받았었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용상 잘 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크 때보다 80%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보다 80% 낮아졌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피크보다 80% 정도 더 떨어졌다. 소어는 치솟다예요.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의 80% 떨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모델까지 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에스컬레이터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약간 재생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 뭐까지 만들게 된 거냐? 야, 이 도시 우리 괜찮아. 우리 지금 재생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약간 국제 기업들이 오픈하게 할 수 있게 촉진을 시켜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메데인의 대표적인 이 재생이 사람들, 이 플래너, 도시 플래너들을 많이 이끌고 있거든요. 리트랙트는 뜻이 뭐냐면 철퇴시키다는 뜻이에요. 뒤로 백시키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트랙트랑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리우데자네이루, 요하네스버그, 뭐 워싱턴 이런 애들한테서 이제 막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해가지고 플래너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한 번만 제가 이제 해석은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였냐면은 이제 명백한 운송수단의 아이디어였죠. 트랜스포테이션이 운송수단이었으니까 운송수단의 아이디어가 무엇을 올렸냐면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옛날에는 뭐 했던 애들인데 옛날에는 고립됐던 애들이거든요. 고립됐던 애들의 삶의 퀄리티를 올렸다. 뭐가? 트랜스포테이션 말하는 게 에스컬레이터야. 운송수단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와, 이게 운송이에요? 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다음 거 얘도 내용일치 어디가 안 된 건지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우연결 어디가 틀린 거야? fail to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게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거 아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해석을 한번 보니까 메데인은 되게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도시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지 to turn the tide on its hurried face past요. 약간 무서운 과거에서부터 타이드가 조류거든요. 조류를 바꾸기 시작을 한 게 어떤 식으로 시작했는지를 가장 완벽한 이그젬플로 보여주는 것 같다. 좋죠? 끔찍했던 그런 과거를 어떤 식으로 바뀌어갔는지를 보여준다? 괜찮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다음 도시로 갑니다. 다음 도시는 이제 예술적인 영감에 넣었던 거죠. 야, 여기서 나무도 역할하는 거 아니야? 나무도 렌트비를 낸다며? 어떤 걸로요? 뭐 그 산소를 주고 소음 차단하고 이런 거 하면서 나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 졸리면 서서히 새끼들아. 나 지금 쌤 지금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잤어. 물론 놀다가 못 자긴 했지만요. 네, 물론 TV보다 못 자긴 했지만 여러분 멀쩡하죠? 저 지금 저 3시간 지금 풀강의하고 니네 3시간 풀강의하고 나 뒤에 3시간 풀강의하는데 상태 보세요. 전 늙었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에너지 드링크는 장기적으로 먹으면 좋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대 얘들아. 모의고사 그래서 봤어. 에너지 드링크는 장기적으로는 좋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집중력이 올라간대요. 힘내세요. 갈게요. 또 이거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다음 거 29번. 그래서 언데레스 바스터 하우스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또 도시개발을 되게 또 다른 예시 중에 하나가 이게 되는데요. 비엔나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맘들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이 재구조를 했었던, 재건축을 했었던 아키텍처가 약간 기능적이기도 했고 약간 모노토너스 단조로웠거든요. 이게 특색이 없었어. 뭐를 그냥 구성하면서 그냥 회색의 콘크리트 블락만 이제 싸구려 그런 것만 구성을 하면서 별로 특색도 없고 그냥 별로였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데레스 바스터라는 얘가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약간
환경 보호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얘가 계속해서 꿈꿔왔었던 거는 뭐냐면 좀 큰 콘크리트 빌딩을 약간 웰커밍하게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활기와 그리너리가 가득한 초록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1977년 12월에 비엔나 시장이 제공했어. 얘한테 한번 이제 전권을 줬다는 거죠. full charge of 전권, responsibility, 책임감을 준 거야. 한번 이쪽을 리빌딩 해봐라 라고 이제 얘한테 허락을 해준 거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유니크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봅시다. 뭐가 구성되어져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놀이터도 있고요, 메디컬 패실리티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했거든요. 이 커뮤니티에서 트리도 역시나 대우를 받습니다. 똑같은 임대인으로서. 세입자로서 이제 역할을 받고요. 이 트리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에어를 공급해주면서 내기도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뒤에 거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이 친환경적인 시스템과 통합이 되는 걸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 사람과 식물과 동물이 함께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베스트 띵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뷰티죠. 그리고 비교 불가능한 미학적인 아티스틱한 유니키즈. 미학적인이라는 건 에스테틱이에요. 에스테틱. 이게 미학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학적인 특징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독특함이 있었다. 컬러와 곡선을 가득 차면서 이 빌딩 그 자체가 약간 워크 오브 아트, 예술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쳐다보기에도 완전 경이로웠다라는 거예요. 뷰티풀하고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복합단지 같은 게 되게 유명한 투어리스트 장소가 되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아티스트의 한 명의 비전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도시 풍경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시의 광경 자체를 바꿨다라고 가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시장들이 기여했나 이것에. 원래 컨트리뷰트 2 할 때 2가 전치사 2야. 도시의 광경을 만드는데 시장들이 어떻게 기여했나? 시장들이요. 우선 시장들도 아님. 뭐 몇 명 있었는데 몇 대 시장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없는데 우선 그것도 없고요. 시장이 뭘 했는데 그냥 정권을 준 거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 광경 자체를 어떻게 바꿔내냐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거 내용 일치해서 X 2개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어디가 틀렸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준영이 두 번째 거. 나무가 디든트를 빼면 되죠. 도와줬어요. 소음 공유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다 그랬거든요. 옆에 있는 거, 이 밑에 있는 거는 승민이가 해. 아, 컨센스가 아니라, 네, 맞아요. 컨센스는 걱정 염려거든요. 아니, 과거와의 하모니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을 보여줬다? 이 하우스가? 걱정했다? 아니요. 걱정하지 않았고 딱 보여줬습니다. 자신감 있게 본인의 정권을 가지고 곡선과 색깔과 초록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잘 만들었다 그랬어. 그리고 화려한 색채의 놀이공간이 아닙니다. 놀이공간이 아니라 이거는 화려한 색채에 뭐 유난히 더 이제 한 거는 이제 약간 예쁘다라는 거였었죠. 어디죠? 네, 여기 아파트죠. 아파트. 여기 아파트먼트 사이트. 아파트 쪽에서의 굉장히 예쁜 광경, 그것이 압도적이라고 했지 놀이공간이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서 이제 인프라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서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했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뒤쪽에 이제 44번, 45번 이쪽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원래는 사람들한테 그린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지. 이 그린의 공간이라는 게 졸겨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하는 주간에서도 바깥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린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가 해야만 하는 거야. 달성을 해야만 하는 썸띵이라는 거지. 왜
영통은 없네요. 여기 영통은 없다. 여기 딱 이 학원가 자체는 없기는 하네. 여기 뒷부분에 하나 있네요. 그 무슨 공원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영덕고 앞에? 청명고 앞인가? 영덕고 앞에 무슨 동상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서천구는 뭐 앞에 있나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대요. 도시 그 안에서도 약간의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초록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대요. 뭔가 구식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을 업사이클링하거나 새롭게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어졌던 건 하이라인은 1929년에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요게 맨하탄에서는 서쪽을 가로질렀었던 한 13m 높이가 이제 있는 그런 13마일 정도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요게 거대한 돈으로 많이 지어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out of favor, 즉 인기 구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러트 다운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거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거는 이제 돈을 이놀머스 코스트로 빌트 지어졌지만 돈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걸 폐쇄하고 다시 때려부시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1999년부터 맨하탄에서 이거를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부동산 오너들이나 얘네들이 지금 한번 이거를 바꿔보자, 퍼블릭파크로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는 워킹 브릿지가 되었대요. 플랜트로 많이 장식이 되어져 있대요. 이것이 지금 맨하탄에서도 서쪽을 지금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제공해준다, 이 도시에 굉장히 유니크한 광경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이 황폐화된 지역을 다시 재생시켜주기도 했고요. 새로운 생기를 불러 넣었죠. 그 외 교외 지역에서도 이제 새로운 생명체를 훨씬 더 이제 물어 넣어놨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의 녹색 공간은 보통 한 곳에 넓게가 다 아닌데?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의 녹색 공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가 맞아요. 넓게요? 어떻게 넓게 가능해? 인구 밀도가 되게 센데? 초록의 공간을 만들진 않아. 넘길게요. 그 다음에 53번 쪽에, 그 다음에 서울로가 조금 더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로도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업사이클링을 한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서울역 위에 있는 고가도로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오직 자동차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이것이 바뀌게 된다. 가든으로요. 가든 브릿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56번에 이제 이게 트래픽 오버패스에서 워킹 브릿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 그것은 이제 사실은 뭐가 변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지. 누구의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던 도시는 서울이었거든요. 서울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왔구나. 다시 네 오더, 정립이 다시 됐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스탠드 for 상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낮아진 속도를 상징한다. 이 나라는 뭐 했던 나라였는데요. 굉장히 많이 어느 측면에다가 많이 신경을 썼었냐면 본인의 역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를 상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provide better,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삶의 더 좋은 품질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역사에 보다 리스펙트를 하겠다라는 것. 1번과 2번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 한국 뭐요?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지켜주겠다. 두 번째, 역사를 조금은 리스펙트 하겠다. 그냥 때려부시지 않겠다는 거죠. 왜? 야, 그것도 어떤 역사의 상징이냐? 서울의 엄청난 급성장의 상징이거든요. 그거 때려부시지는 않겠다는 거지. 보존하면서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지켜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창의적인 솔루션으로 이러한 모든 챌린지 같은 것들을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건데, 모든 도시 같은 경우는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라는 거, 썩어가고 있는 이제 얼반 에리아라던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공간들은 분명히 지금 갖고 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뭐를 이미지가 낮춰질 수도 있는 거고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낮춰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1번과 2번과 3번이겠죠. 창의성,
그리고 이제 공동체 친화성, 보존성 이런 것들이 세 가지 굉장히 주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이 세 가지를 많이 잘 지키고 있다. 내용 일치. 이게 X인 이유에 대해서 뭐 넘버 17은 오직 뭐를 가리키냐면은 넘버 17? 그럼 뭐야? 오직 페데스트리언은 보행자야. 보행자의 길, 보행자 길의 숫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보행자의 숫자를 가리키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약간 변형돼서 선 나와. 변형된 글이었던 거 한 것 같아. 17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넘버 17이. 이거는 변형된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은 제목 같은 거 보니까 뭐 뭔가 효과적, 뭔가 이제 창의적인 도시 계획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징성이 조금 더 이동을 했다라는 거 보겠죠. 경제 발전에만 이제 초점을 뒀다가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약간 리오더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우야, 약간 나오던가 해가지고 쌤이랑 얼굴 볼 수 있게 나와. 자리를 조금 뭐 조정을 하던가. 야, 이건 진짜 별표만 하자. 왜? 너무 쉬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네 가지의 요소가 있었어.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네 가지 요소 뭐 있었냐, 서희야? 허드슨 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아씨, 뭐야, 연희야? 그 접근성? 가운데다가 했으니까 우선 접근성이 좋았다. 또 승무원의 이제 대처도 좋았고, 또 왜 선장 안 나와? 기장에 이제 능숙했으니까 좋았고, 또 마지막 하나 뭐야? 하나 더 있어. 구명보트나 구명정 같은 것들 있죠. 슬라이드 그거 같은 것들이 필요도 없는데 가지고 다녔죠. 그 내가 4개 덕분이었고요. 이륙하자마자 거의 한 1분 30초 그 만에 이제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이제 회항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긴급으로 이제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평평하고 길고 그런 곳은 허드슨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비상 착륙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설리기장이 한 2번 돌잖아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나갔는지 확인을 한 번, 2번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나오죠. 뭐 중간중간에는 이제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본인의 형이 9.12 테러로 이제 죽어가지고 자기도 죽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막 거의 패닉 상태 와가지고 공황 상태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많이 진정시켜줬죠. 그래서 이 진정시켜준 거에 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끝 하고 이제 별표 문장만 보겠습니다. 이건 좀 별표만 진짜 보고 갈게요. 옆에 있는 해석이나 뭐 기적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이것은 진짜 미라클이기도 하고, 어떤 거냐면 이거 한 명의 노력이 아니라 다 협조된 노력 덕분이었어. 잘 배웠던 파일럿도 있었고, 이제 플라이트 어텐던트도 있었고, 이제 페리보트로 구해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 구조대원도 헬리콥터도 막 내리고 다이버들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모든 사람들이 살았죠. 한 명도 이제 죽은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륙할 때는 이륙할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륙을 했었었는데요. 한 90초네요. 90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얘네들이 지금 이 조종석 윈도우를 가리고 있었고요. 이게 뭐 꽉 차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피하기는 너무 쉽지가 않았대요. 댐 쓸 거면 여기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It was too close to avoid them. 이렇게 쓸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they가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them을 또 써버리면 안 돼요. them을 또 쓰면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알아? 새가 너무 가까웠어. 새를 피하기에는. 새가 새를 피하기에 가까웠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렇게 쓰고 싶으면 them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쓸 거면 them을 써야만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살펴보시면 돼요. 이거는 써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마치 목풍우가 오는 것만 같이 느껴졌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여기 목이 불려가지고 겁나 간지럽네. 오늘 아침에 겁나 춥더라. 나 깜짝 놀랐어. 쌤이 문을 열고 자는데 무슨 약간 와씨 겨울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와 춥더라고요. 다음에요. 그래서 얘가 폭우에 두들겨 맞는 것만 같았던 그런 기분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엔진이 막 쉐이킹하는 걸 느꼈고요. 다음에 그 새가 탄 냄새 같은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어플레인 안으로 들어왔대요. 틀린 것만 살펴봅시다.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는 거였습니다. 뉴욕 출발이거든요. 왜냐? 허드슨간이 뉴욕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였어요. 넘겨서. 그래서 이제 이게 비상착륙을 이멀전시 랜딩을 하는 그런 연유가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하강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소에도 했는데 이게 다시 터닝백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아이디어는 바로 이제 드랍이 됩니다. 안 된다. 야 그거 안 되겠어. 비코즈 왜냐면 거리랑 고도가 지금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간 거고요. 그래서 if he had turned 만약에 라구아디나로 다시 돌아갔잖아. 그러면 아마도 이멀전시 랜딩이 디지에스트러스 재앙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타 있는 사람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왜 땅에 있는 사람 무슨 죄야? 그냥 걷다 뒤지는 거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디지에스트러스는 제가 카타스트로픽 재난적인이라고 다 나와 있죠. 아마 재난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유일하게 스무스하고 레벨한 플레이스는 그리고 또 충분히 커야 돼. 이 정도의 사이즈의 그 비행기가 착륙할 만큼 충분히 큰 그런 공간? 그건 리버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드슨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었던 그 결정 있죠. 이 결정을 정말 1분 만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게 치고 나서 1분 만이니까 정말 빠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친 X는 없네요. 그냥 한 번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파일럿이 이 플레인에 다시 라구아디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 노션 있죠. 이 노션은 바로 리젝이 됐다. 괜찮죠? 바로 거절됐다라는 거니까. 다음 거. 다른 대체 안들이거든요. 다른 대체안 같은 것들은 더 위험했대. 뭐보다? 얘보다. 다른 대체안은 되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허드슨 간에 이제 착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으니까 다른 건 안 했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8번에 사실은 이지잡이 아니래요. 절대 이지잡이 아니고 오직 only a few 추호수예요. 야, quite a few는 많은 거야. only a few가 적은 거고. 근데 어쨌든 only 조금 정말 소수의 파일럿들만 이것을 이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겨우 남은 거는 3분 30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은 인도양에 1996년에 이제 착륙을 했었던 이게 거의 조각조각이 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였던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투드 소 이렇게 하기 위해선 즉 이러한 재난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니드도 터치다운을 두 날개가 약간 평행한 상태로 약간 이 깃대죠. 이 깃대 같은 거 약간 위로 올라간 상태로 스피드가 살아남을 정도의 스피드로 그리고 이제 최소 스피드는 지켜주되 하지만 최소 스피드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요런 걸로 이런 조건이 있었죠. 이게 안전하려면 했었던 그 조건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simultaneously 완전 동시에 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이 조금 더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 brace for impact 전원 충격 대비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는 지금 뭐 하느라 바빴냐면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하느라 진짜 바빴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 승객들 사이에. 근데 여기서 도린 웰시라는 얘가 그 승무원 중에 한 명이 본인의 시트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캄다운 시키기 시작하면서 괜찮습니다. 이거 우리 엔진이 하나 나간 것 같네요. 우리 아마 이제 회항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캡틴이 이제 브레이스 이제 머리 내리세요. 이렇게 소리를 그 어나운스먼트요. 그러니까 이 안내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승무원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기 머리 내리세요, 준비하세요, 충격에 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다녔던 거죠. 이거는 이제 승무원의 역할이었죠. 돌아다니시면서 내리세요, 수그리세요 이렇게 했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1번에 지금 보면은 걔가 정말 뛰어난 컨트롤이 있었긴 했지만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요 임팩트가 토얼이 찢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을 하나 내버렸다 꼬리 쪽에. 그래가지고 물이 지금 pour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3번에 보시면 이 물이 얘가 뭘 봤냐? 봐. 이게 진짜 중요해. 로어냐 아니면 하이어냐라고 봤을 때 있잖아. 이멀전시 엑시트 도어보다 낮았어 물이. 엑시트 도어보다 물이 낮았다고. 물의 수준이, 물의 그 평평함이, 물 레벨이 더 낮았잖아. 그래야 구명정을 핀다 그랬잖아. 물이 여기보다 높아버리면 이미 뒤진 거야. 못 나가. 아니면 그냥 깨고 이제 잠수 해서 밖으로 나가야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가 그걸 발견하고 쉴라 데일이라는 얘가 도어 연 다음에 그냥 이제 슈트를 그냥 자동으로 나왔죠. 그래서 얘가 부풀었어요. 인플레이트 부풀었어요. 그래서 35번에 3명의 어텐던트 같은 경우는 캄다운을 시킨 다음에 패닉한 이 패신저들을 이제 피난하는 이제 와중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계속해서 데일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래서 데일이 지금 그를 막 달래려고 노력을 했대. 아, 진정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요거 어디 틀림? 은빈이. 딱 하나야. 단어 하나야. 하면 되죠. 상처를 입지 않고 착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에 구멍 뚫렸어요, 지금. 다음에 37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남자가 다음에 이제 데일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와, 진짜 얼마나 내가 프라이튼 됐었는지, 그 순간 얼마나 많이 무서웠는지를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대. 그리고 얼마나 컴포팅 했는지도 말할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너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이제 위안을 줬는지도 진짜 뭐 되게 그랬었대요. 그리고 이제 텔링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줬냐? 쳐다보면서 1번 하면서 괜찮다고 말해줬잖아.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줬잖아.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락감을 줬는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진짜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9.11 테러에서 본인이 그 오빠 형이 이제 소방관이었는데 소방관을 잃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대피하는 동안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우리 가족들은 아마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었던 거고요. 이게 한 몇 분 만에 왔던 거예요. 몇 분 만에 이제 다시 그 구명정들이 어프로치 다가오죠. 어프로치 다음에 투 안 된다 그랬다. 그냥 어프로치 쓰는 거야. 전체사 투를 쓰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날개 쪽으로 나왔어요. 지금 되게 추웠어, 날씨도. 그래서 근데 지금 요게 거의 물로 지금 가라앉고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페리보트도 역시나 옆에 이제 풀업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이제 많이 여기 데크에서 막 뛰어내리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페리 크루들이 이제 역시 도와주러 많이 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많은 배도 오고 막 그 뭐지 헬리콥터에서 다이버들도 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태를 지금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크루들이 한번 클리어 아웃, 이제 모든 패신저들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캡틴 설렌버거는 한 번 더 워크 업앤다운을 한 번 더 2번 정도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지 확인하려고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봐요. 이 가라앉고 있는 플레인을 한번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구명정에 이제 타게 됩니다. 요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친 사람은 있습니다. 되게 심각하게 다친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기는 했지만 모두 다 살아남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멀전시에 있었던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환경에 되게 빠르게 있었죠. 왜? 그 사이에 여기다가 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빨리빨리 왔었던 거였고요. 여기서 뉴욕의 야, 이거 내용 중에서 와씨, 아빠가 편지 보낸 거 아니야. 84살에 홀로코스터를 이겨냈던 그 아빠가 편지 보낸 거 아니야. 아빠한테서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들었고, 내가 메시지를 하나 들었고, 이거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말해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식이 쓴 글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쓴 글이 아닙니다.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왜냐면 이게 내용이시 중에서 할아버지가 직접 편지를 쓰셨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지. 이제 다른 패신저들과 함께 만약에 네가 이제 이 강에다가 제대로 잘 착륙을 하지 못했더라면. 근데 우리 아빠는 이제 이 홀로코스트 그 뭐라 그러죠? 대학살로부터 살아남으신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려줬냐면은 한 명의 삶을 살린다라는 거 세상을 살리는 거나 똑같다. You never know. 너는 아마도 모를 거다. 이 사람이 네가 구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의 치료와 이런 그 피스 평화를 가져다 줄지 아마 너는 모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53번에 어디 갔어? 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에서 마지막 레포트로 한번 봤을 때는요. 그때는 이 네 가지에다가 공을 돌렸대. 크레딧은 공을 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목적어 A를 to B에다가 공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요소가 있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조종사들의 좋은 약간의 뭐라 그러지? 한글이 생각이 안 나. 찰나의 결정력이란 뜻이죠. 찰나의 결정력이 굉장히 좋았고 우선은 이제 구명조끼를 일부러 가지고 다녔다라는 점 아무리 뭐 하긴 했지만 그게 당장 필요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다녔다라는 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원들이 여기 뭐라 그러죠? 승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차분하게 해줬다라는 점. 이게 차분하게 못하고 막 약간 부산행처럼 좀 이상해지면은 약간 이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진정시켰다라는 거니까.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클로즈니스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근접성이죠. 프록시미티도 있는데요. 근접성이 있었다라는 점. 근접성에서는 어드젠센시도 있어요. 와 스펠링이 뭐더라? 어드젠센시였는데 아이씨 안 나니까 가자. 센시였나? 안 나오네? 아니, 나올 수 있어. 뭐지? 근접성이라고 하면 나오네. 아씨.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 왜 근접성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갖다 빼! 야, 프록시미티 알면 되지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요소로 많이 도움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한 번 더 보면은요. 여기서 클로즈니스 또 근접성이라고 하나 나왔네요. 이게 이제 그 착륙했었던 장소가 근접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구조에 도움이 많이 됐다. 라고 한 거 괜찮습니다. 네. 넘어가서 3강. 눈물이죠. 눈물은 디테일하게 나올 게 많기 때문에 눈물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눈물에는 감정적인 눈물과 그냥 원래 있는 기본 눈물도 있고 반사 눈물도 있는데 감정 눈물에 진짜 눈물이 있는 거고. 야 그래서 뭐가 있었냐? 반사 눈물에는 항체가 많았고 기억나? 그리고 이제 감정적 눈물에는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끈적끈적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나 울고 있어 눈에 보이는 거죠. 비저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약간 마음이 조금 동하게 만들기도 했었던 그런 눈물이라는 게 조금 더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였었죠. 눈물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인간의 되게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물론 뭐 하기도 하냐면 자극을 받거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유일하게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 유일하다라는 거죠. 강아지도 눈물 흘리지 않나? 걔도 슬퍼서 우는 건 아닌가? 슬퍼서 그냥 짖는 건가?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런 거야. 눈물 때문에 이게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 유일한 종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4번에 보니까 다윈이 말했었던 거랑은 반대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지금 최근에 발견한 거는 뭐냐면 눈물이라는 건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믿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 우선 용어부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눈물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정의가 내려졌을 때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 무슨 반응이요? 감정적인 반응 때문에 눈물이 떨어지는 거. 그것을 눈물이라고 이제 약간 정의가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이모셔널 티어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이모셔널 티어스랑은 구분이 되는 비감정적 티어스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기본 눈물과 반사 눈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깜빡일 때요. 기본적인 눈물이 눈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눈의 표면에다가요. 약간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네가 더 약간 잘 보이게 해준대요. 왜? 그래서 눈이 침침할 때 눈물약 떨어뜨리면 눈이 약간 맑아지면서 잘 보이거든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 눈물을 조금 이제 눈물이 수분이 퍼뜨리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번에 한번 보면 반사 눈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눈물이냐면은 네가 뭐해도 너도 모르게 나오는 이제 그런 눈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양파 썰 때 또는 먼지가 갑자기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너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눈물을 반사 눈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티얼스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눈을 클리어 씻겨 내려주는 거야. 이런 자극물을 씻겨 내려주는 거지. 또는 뭐 이제 어니언에서 나오는 가스 같은 것들을 씻겨 내려주거나 아니면은 먼지 입자 같은 걸 씻겨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눈물이 우선은 이 눈물샘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깜빡깜빡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우리 눈 전반적으로 마치 필름인 것처럼 눈물이 약간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이때 두 가지의 운명이 퍼집니다. 눈물이 여기로 아예 바깥으로 흘러 넘쳐서 흐르거나 눈물샘 여기 안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거기로 빠져나가면 코로 나오겠죠. 예,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번 첫 번째라고 나오네요. 어디로 배수되는 거? 조그마한 홀로 배수가 된대요. 눈 여기 코너 쪽에 있대요. 이게 마치 이게 그 배수구랑 똑같대요. 그 부엌에 있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노즈로 흘러나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된대요. 요약문을 한번 잠깐 보니까 두 개 다 볼게. 야 이거 재현이 안 되냐? 자 이거 첫 번째 거 해봐. 아 힘들어. 눈물에는 아 빨리 해. 눈물에는 야 바보야. 너 디스팅트 모르지? 눈물에는 개별적인 타입이 있다. 각각의 타입이 있다. 기본 눈물, 반사 눈물, 감정 눈물. 더 뭐 하긴 하지만 다른 종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는 있기는 하지만 눈물 흘리는 그런 이제 반응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여겨지긴 하냐면은 감정적인 눈물은 인간에게만 독특하다라고 여겨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거 비감정적 눈물에는 기본 눈물이 있는데요. 기본 눈물은 루브리케이트를 한다. 루브리케이트는 밝게 한다는 거.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뭘 하게 해주냐면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사 눈물은 뭐 때문에 생겨나냐면 자극 때문에 생겨난다. 눈의 자극. 바이 뭘 해가지고 외부 물질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라고 하죠? 무슨 베이퍼라고 그러지? 양파 수증기라던가 아니 양파 이 먼지라던가 이런 외부적인 요소죠. 외부적 포레인을 외국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로 간 거예요. 외부나 외국이나 뭐 바깥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이제 파티클 때문에 이 눈에 자극이 생겨나가지고 반사 눈물이 생겨나는 거다라고 간 거네요.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게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로 가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when you are in a state of 잠깐만. 나 쟤네 시험지 줘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빨리 끝내주면 되겠다. 세컨 그리고 세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도의 새드니스 나 그런 슬픔의 상황에 있었을 때 너는 진짜 really could cry 정말 많이 우는 거야. 그러면 너의 그 배수 시스템이 작용을 못해요. 그 양을요. 볼륨의 양이거든요. 양을 작용을 못해가지고 아마 그러면 넘쳐 흐르는 거죠. 20번에 그래서 there have been many theory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emotional tears에 많은 기원이 되게 많았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1600년대에 되게 인기 있었던 티오리예요. 인기 있었던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뭘 했었냐면은 이제 특히나 사랑에 연관이 되어 있는 감정이 요 가슴을 데우고 히치드 따뜻하게 데우고 이것이 무엇을 야기하냐면 따뜻해졌으니까 수증기가 생긴 거야. 수증기를 야기해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이것을
쿨다운 이게 좀 식혀야 되니까 수증기를 만들어냈다. 이게 되게 인기 있던 거였대.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난다 이거였고요. 요 이론이 덴마크에 있었던 요 닐 스탠튼이라는 요 사람에 의해서 딱 이제 이론이 거절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은, 야, 이모션 때문에 아니야, 이거 눈물샘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물의 근원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모션이 아니야, 눈물샘이야, 눈물샘이 눈물의 근원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간 바로 리젝이 됐고요. 스탠튼의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tears는 그냥 단순히 이 눈을 약간 촉촉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눈물이라는 게 해로운 물질 같은 것들을 없앤다. 그럼 뭐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없애는 거다. 이런 이론 있죠. 이 이론이 뭐 하지는 못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 동안에 쌓였던 그것에 이제 나쁜 유해 물질 같은 것들을 없애는 거다. 이런 이론이 되게 인기가 많았대. 20세기 때. 물론 뭐 하긴 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긴 했지만 뭐 인기는 많았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띠오리, 새로운 띠오리들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은 감정적인 이론이 바로 사회적인 유대관계와 인간관계를 조금 더 많이 야기한다라는 바로 그러한 이론이 하나가 있나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태어나냐면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unprepared, 준비 안 한 상태로 태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왜? 맨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말도 못한 상태로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눈물로써 표현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뭘 하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자라나면서 좀 더 케이퍼블해지긴 합니다. 능력이 있어지긴 하죠. 그러나 절대로 뭘 하지는 못하냐면요, 이 무력감이 가끔씩 이렇게 어택하는 거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눈물이라는 게 뭘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냐면은,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그만둘래요, 이런 거지. 그럼 이제 사람이 그렇게 울면, 쟤 진짜 힘든가 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힘든가 본데? 눈물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시그널을 보내요. 어떤 시그널이냐면은, 야, 나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내가 다룰 수 있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그러한 문제를 나 지금 경험 중이야 라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 되게 힘들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31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랬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주려고 했대.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 포토예요. 즉 울고 있는 포토를 더 많이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울면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커졌네. 강화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울면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이 커져더라 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고, 그래서 32번에 물론 모든 눈물이라는 거 세 가지의 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점막층 직접적으로 닿는 거고요. 다음에 수막층, 얘는 이제 중간에 있는 애고요. 다음에 되게 얇은 이제 그 약간 유막층, 이 맨 끝에 있대요. 이것이 바로 눈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유막층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뭘 발견을 한 것 같냐면은 이 각각의 눈물이 서로 화학적으로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기본 눈물과 비교를 했을 때 반사 눈물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수막층, 이 포션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약간 더 높은 수준의 항체를 갖고 있었대. 해로운 미생물을 막아줄 수 있는. 왜냐? 얘네들은 반사 눈물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들어갔을 때 먼지에 있어서 항체가 필요하거든요. 먼지에 되게 안 좋은 미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항체가 많았고요. 반면에 감정적 눈물 같은 경우는 프로틴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어떤 해석이 있을 거냐면은, 프로틴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 수가 있냐면은 더 약간 끈적끈적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럴수록 이 끈적끈적한 눈물이 피부에 달라붙기 마련이겠죠. 그러면 아마도 이게 페이스를 흘러서 이제 끈적끈적하게 따라 내려갈 거예요. 그것도 천천히.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잘 보여지죠. 남들이 봤을 때 지금 우나 봐, 이게 잘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요, 눈물이 더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뭘 할 가능성이 높냐면은 컴패션을 불어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동정을 일으키는 거죠. 우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there must have been, 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거거든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점이 있었으면 틀림없다라는 거. 어떤 시점이냐? 눈물이라는 게 something이 된 거지. 자동적으로 뭔가 엠패시와 컴패션이요. 공감, 이입과 동정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불러일으키는 something. 눈물이 something이 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었으면 틀림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라는 거지. 우니까 나한테 잘해주잖아? 이건 진화적으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고요. 앞에 부분에 이건 뭐 알겠는데요? 눈물의 프로틴 수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스티키얼해진다. 이 아이야. 아이 넣어줘. 스티키얼해진다라고 봐야 돼. 아이가 빠졌네. 뭐 같은 내용입니다. 더비교급을 쓴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래서 거의 왠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적인 눈물에 대해서 다소 감정이 조금 적은 그런 티오리에도 역시나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야, 감정적인 거, 눈물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조종한다라는 것 같아. 그러면서 리서처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애뿐만 아니라 어른도 눈물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같아. 그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가지고 걔들이 뭐 이걸 인지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것 같아. 이 연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배운다. 눈물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줄일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의 화를 줄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배우긴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잘못을 했었을 때 they have a great chance of 아마도 뭐만 한다면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BPP로 가야 돼요. 무조건. 용서를 받는 거니까 용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를 얘가 이제 발견을 하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몇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봤냐면요. 이거 지금 이런 눈물의 분자도 한번 검사를 해봤대. 뭘 보려고? 야, 혹시 이 분자가 responsible for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즉 뭐를 하니요? 분노를 떨어뜨리는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알아보려고 연구까지 했대요. 이런 눈물은 뭔가 다른 눈물인가? 궁금했나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45번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then 이렇게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만약에 이렇게 눈물이라는 게 사회적인 유대관계에 중요하다면 동정심을 불어일으키는 것 또는 분노를 떨어뜨리는 것 이것은 울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다면 이렇게 한다면 울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있을까?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대답은 예스다. 울지 않으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프로블럼이 있다라는 거죠. 너 왜 안 울어? 속으로만 참고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특징 나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자신의 감정을 잘 묻지 못한다.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 지 감정도 제대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나와 있네. 보다 얘네들은 미드드로우한 즉 침착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남들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의 관계 같은 것들도 약간 덜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대요. 물론 근데 그 반대 사실도 사실이래요. 반면에 이 팩트가 되게 인터레스팅한 팩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러한 이제 감정적인 상태가 영향을 끼치기까지 하는데요. 눈물의 생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잖아. 근데 반면에 이 반대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예 눈물을 못 흘리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얘네들도 역시나 본인의 감정을 구분하고 무엇인지 하는 거에서 알지를 못하더래. 눈물을 흘릴지 모르면 지 감정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굉장히 연관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사회관계도 되게 문제가 있더래. 눈물이 사회관계에 영향을 끼친 거죠. 눈물을 흘릴지 모르면 사회관계성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49번과 50번이 말하는 게 그거야. 다음에 51번부터 야 눈물이 즉각적인 위안을 주지는 않아. 왜 슬픈 영화 보고 나서 울고 났을 때 그 바로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만 약간의 시간만 주면은 약간 기분이 해소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잖아. 눈물의 이점이 조금 있죠. 한 실험에서 여기에서 슬픈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감정이죠.
감정을 측정하게 했거든요. 보고 난 다음 바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하거나 이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여기 그러나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더 배럴 무드를 갖고 있다. 뭐 하기 전보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전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더래. 그래서 이 눈물이라는 건 실제로 이 마음을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 뭐만 본다면요. 만약에 이너프 타임만 주어진다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눈물의 장점이 시작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만 제공이 된다면요. 눈물은 분명한 장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물에 대한 연구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리대. 눈물에 대한 연구가 어리다라는 건 연구를 시작한 지 별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많이 쌓이고 있기는 하대요. 어떤 증거냐면은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연관이 깊이 많이 이제 깊은 유대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그건 개인적인 눈물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바깥과의 연관관계가 있어. 왜? 눈물이 흘리지 않으면 사회관계가 안 좋다며. 그게 바깥 사회 아니야? 눈물은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야. 눈물을 흘리면 바깥 사회도 관계가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 눈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눈물이 흘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까지는 없다. 눈물의 여러 가지 측면은 다 말했고요. 뭐 눈물에 대한 여러 가지 기원과 티오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눈물의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것도 있고, 눈물의 뭐 구성 요소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하고, 눈물과 그리고 이제 위안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눈물과 사회관계도 있었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동정과 연민을 얻어낼 가능성도 있고, 분노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그 눈물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네요. 마지막에 이거 조금 이제 결론을 하나 내렸는데, It takes some time. 시간이 조금 필요해. 기분이 나아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 뭐뿐만 아니라 뭐도요. 이렇게 간 거군요. 예전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되든가 아니면은 약간 회복할 만한 시간은 좀 필요해. 라고 마무리를 한 거네요. 우선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됐습니다.